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은 다음날 읽은 책의 90%는 잊어버릴 겁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은가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가요? 뇌의 속성을 모르면 절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삶이라도 갑자기 바뀌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바로 작고 사소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편도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야 하죠.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두 숟가락 적게 먹기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편도체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운동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하루 5분 근육운동, 아니 1분 근육운동도 좋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1개 하기 등과 같이 사소하게 시작하면 저항감 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는 변화,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전두엽은 사소하게 시작한 행동에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속내 편도체를 속이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소하고 가볍게 시작해서 편도체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게요. 그리고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다 보면 어느덧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뇌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뇌의 첫 번째 특성, 신경파 소성. 캐롤 드웨 교수님의 마인드셋에서 시작되어 자기계발서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뇌의 신경파 소성. 이는 우리의 뇌나 지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그에 맞게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개념입니다. 유명한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 면접을 통해 사람의 뇌는 본인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는 게 확인되었죠. 쉽게 말해 택시기사들은 런던 관광지 등을 많이 안내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뇌의 해마 부분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발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뇌의 가소성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뇌를 목적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랍지 않나요? 누군가는 어학을 잘하는 뇌로, 누군가는 수학을 잘하는 뇌로, 누군가는 암기를 잘하는 뇌로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뇌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우리의 뇌를 부자되는 뇌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하는 분야에 알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책만 읽으면 우리의 뇌는 책을 잘 기억하고 읽은 책 내용을 각종 유튜버나 전문가들 수준처럼 줄줄 암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뇌의 두 번째 특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성, 뇌는 삭제 장치. 아니, 양반 이게 무슨 말이요?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기억력 짱짱한 뇌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워하긴 이릅니다. 우선 우리 뇌는 이중 기억 구조로 되어 있다는 데에는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그것이죠. 우리 뇌의 용량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해 단기 기억에서 머물다가 장기 기억으로 옮길 것들은 분류하고 아닌 것들은 그냥 삭제시켜버립니다. 망상활성계가 뇌의 각성, 흥분, 집중 등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망상활성계가 이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다, 내 생활, 내 업무, 내 목표와 연관이 있다 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뇌 용량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삭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 용량은 소중하니까요. 이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시간 이내에 학습한 내용의 50%를 잊어버리고 24시간 이내에 평균 70%를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니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덮었을 때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습관을 쉽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뇌회로를 폐쇄하거나 새로운 뇌회로를 만드는 것이죠. 보통은 새로운 뇌회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습관을 바꾸려 할 때 담배는 건강을 해치니까 끊겠다고 결심하고 흡연효과 전면전을 치르는 경우가 있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가 어느덧 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연효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뇌회로를 폐쇄하는 방식이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뇌회로를 만드는 방식이죠. 뇌회로를 폐쇄하려고 하면 뇌는 거기에 저항합니다.
금연이나 금주에 따르는 금단 증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저항을 의지가 이겨내지 못하면 금연과 흡연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새로운 뇌회로를 만드는 것은 일단 뇌의 저항이 강하지 않아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뇌회로를 새로 만드는데도 역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적어도 3주 이상 걸리곤 하는데 뇌의 새로운 뉴런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시 한두 달의 시간이 더 흘러야죠.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됩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탕으로 습관이 생겼다면 습관을 바꿈에 따라 운명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이 모든 것이 선택임을 깨닫게 하는 인디언 노인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의 추장인 노인이 어느 날 손주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싸운단다.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니? 손주는 선한 늑대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다. 바로 우리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선이 이기게 되어 있거나 악이 득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말이다. 이를 깨달으면 습관과 운명에 자신의 발목을 묶어두지 않을 것이다. 뇌는 본래 매우 유연한 속성입니다.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도 관찰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넣으면 되지요.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보를 넣으면 뇌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상반된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넣으면 옛 정보는 차단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습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정보에 먹이를 주면 어느덧 옛 습관이 사라지면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뇌에 새로운 정보를 준 사람,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뇌가 움찔 놀라 저항하지만 저항보다 의지를 더 강하게 세우면 뇌는 의지의 수능에 스스로 방법을 찾는데 열중하게 됩니다. 기억과 망각, 이 두 기능의 교차 덕분에 삶은 무너지거나 뻔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훌륭한 기능의 지휘권은 모두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부 역시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즉,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속성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뇌를 가져야 합니다. 부자의 뇌란 부자처럼 평소에 작은 일에 감사하고 도전을 즐기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생각할 수 있는 뇌입니다. 이는 쉽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에 부자의 뇌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자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